다카 폐지 방침이 전해지자 15개 주 법무당국은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최강력 대서양 허리케인 얼마가 주말쯤 플로리다를 덮칠 전망입니다. 5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저지 트랜짓, 엠트랙 등이 정상 운행되면서 승객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FBI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콘도 로비에 전범 상징물을 설치했던 콘도 매니저가 세입자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한인사회뿐 아니라 뉴욕 일원 이민자 커뮤니티, 애플과 구글 등 주요 기업 CEO들도 반발했습니다. 민권센터는 5일 한인단체들과 함께 플로싱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실망스럽고 80만 드리머의 꿈을 산산조각내버리는 결정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드리머와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으며 다카 폐지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 등도 연방 의원들의 서한 보내기 운동을 통해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도 집단 반기를 들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다카 폐기 결정은 젊은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제공하고 어두운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독려하며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다카 폐지 결정에 즉각 잘못되고 잔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의회에 적절한 구제법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다카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15개 주 법무당국은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고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6일 AP통신은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커네티컷, 델라웨어를 비롯 일리노이,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니아 등 15개 주가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원고인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서도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퍼거슨 장관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며 다카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고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도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며 다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역대 최강력 대서양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얼마가 지나가는 지역들이 비상인 가운데 허리케인을 맞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카리브해 남동쪽 끝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얼마가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서진해 현재 카리브해 북동쪽 안티과 섬에 상륙했습니다. 텍사스를 휩쓴 하비가 카테고리 4였는데 얼마는 현재 최고 풍속이 시속 185마일 이상인 카테고리 5로 발달했습니다. 기상당국의 예보대로라면 얼마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쿠바를 거쳐 이번 주말쯤 플로리다를 덮칠 전망입니다. 더구나 얼마는 플로리다 어느 쪽으로 상륙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의 영향권에 진입한 카리브해 안디과 리월드 제도 당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미리 전력 공급을 끊고 주민들에게 신뢰에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이 허리케인의 위험성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얼마는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 지역을 지나면서 등급이 4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제도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바하마섬 6곳에선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플로리다 주지사는 관광객을 대피시키고 주 방위권 병력 7천여 명 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주내 대형마트는 물과 식료품이 동이 났습니다. 5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저지 트랜짓, 엠트랙 등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승객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다음 날인 5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 엠트랙 등 모든 기차 운행이 2달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정상화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정상 스케줄로 운영을 시작했고 통근 대란을 막기 위해 운행했던 롱아일랜드에서 맨해튼 익스프레스 버스와 페리 서비스는 중단됐으며 뉴욕시 전철 무료 환승 조치도 폐지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모리스 앤 엑섹스 노선 승객들은 호버큰에서 패스트 트레인으로 갈아타지 않아도 펜스테이션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축소 운행, 스케줄 변경, 환승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승객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2달 가까이 진행됐던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로 1,800피트의 새 기차 레일을 설치한 엠트랙은 6개 풋볼구장을 합친 것과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엠트랙의 모든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엠트랙은 내년 6월까지 펜스테이션의 대기실과 화장실 등 내부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주로 주말에 진행해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FBI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위원들은 자진 사퇴까지 고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5일 뉴욕 평통과 뉴욕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민주평통사무처는 제18기 자문위원들에게 FBI 발급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 시한은 9월 말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2월 개정된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따른 것으로 뉴욕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위원들은 해당 국가의 공인기관이 발행한 범죄 기록 증명서를 평통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평통 출범 이후 처음이어서 일부 위원들은 자진 사퇴까지 고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18기 뉴욕 평통은 당초 186명이 임명됐지만 5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달 1일부터 181명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FBI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에 반발해 자진 사퇴하겠다는 위원이 나올 수도 있어 그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해외 자문위원의 수준을 높이고 자문위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지역에서는 장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인사가 버젓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자격 미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한인 상권의 중심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 새 지점을 오픈합니다. 6번째 지점인데요.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인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한인 자본가들이 인수한 뉴 밀레니엄 뱅크가 지난달 뉴욕 맨해튼 지점에 이어 뉴저지 한인 상권의 중심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펠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뉴 밀레니엄 뱅크 펠팍 지점은 다음 주 화요일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이 한창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 펠팍 지점 이순희 지점장은 오픈 프로모션으로 CD 12개월 1.6%, 18개월 1.8%라는 파격적인 상품과 새롭게 집을 마련하는 한인들을 위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홈 모기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스페셜하게 9월 12일 날 그랜드 오프닝을 하게 됩니다. 오픈하면서 프로모션으로 CD 12개월 1.6, 18개월 1.8이라는 파격적인 레이스로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의 6번째 지점이 되는 팰리세이즈 파크 지점은 깨끗한 공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 한인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주택을 매각하는 셀러들이 지난 10년 내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 업체인 에이텀 데이터 솔루션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분기에 주택을 매각한 홈오너들은 시세 차익으로 평균 5만 1,000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시세 차익으로 2007년 2분기 때 5만 7,000달러 이후 가장 많은 이익이고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도 26%나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전국에서 집을 판 셀러들은 평균 8.05년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1분기 때 7.85년, 지난해 2분기에 7.59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셀러들의 거주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막상 집을 팔아도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 상승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2분기 연방정부 보증의 융자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는 전 분기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 경쟁이 심해지면서 현금 구입이나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는 다른 바이어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에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는 전체의 28.9%를 차지해 이것도 전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콘도 로비에 독일 나치 문양과 백인 우월주의 찬양물 등을 설치했던 콘도 매니저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세입자 협박과 폭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경이 해당 콘도의 70세 닐 밀라노 매니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전격 체포된 밀라노의 혐의는 세입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입니다. 밀라노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43세 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라노는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1년여에 걸쳐 피해자를 20여 차례 스토킹하고 침을 뱉고 창녀라고 불렀으며 여성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는가 하면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라노는 특히 이 빌딩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밀라노는 보석금 2,500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한편 밀라노는 콘도 입구에 엉클샘 조각상을 비롯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연합군을 이끌었던 장군들과 전미 총기 옆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적 슬로건을 찬양하는 상징물과 전시물, 일본 우길 승천기 등을 로비 내부 천장과 벽에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시 인권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국어를 포함한 법정 통역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한국어를 비롯한 스페인어, 아랍어 등 22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정 통역사는 주 전역에서 2천여 명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통역사 자격 시험은 합격률이 10%에 그치고 있어 이 같은 통역사 가뭄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10년 한인 여성 2명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한국어 통역 요청을 거부당한 이후 FBI 측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통역사 현황에 대해 조사하면서 공개됐습니다. 최근 애리조나주에서 한인 여행객들이 과속 운전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애리조나주 세도나 인근에서 한인 여행객이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여행 시 해당 주의 교통법을 미리 파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공관 측은 그랜드 캐년과 엔텔럽 캐년 등 유명 관광지 밀집 지역인 애리조나주는 과속할 경우 교통 티켓뿐만 아니라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돼 30일 이하 구류나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한인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5일 뉴욕 데일리 뉴스와 뉴욕 데일리닷컴이 미디어 그룹 트렁크에 매각됐습니다. 트렁크는 LA 타임스와 볼티모어 선, 시카고 트리뷴 등을 보유한 미디어 그룹으로 뉴욕 데일리 뉴스의 신문 인쇄사 지분 100%를 포함해 영업 부채와 연금 부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뉴욕 데일리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신문사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교육부는 뉴저지주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에 힘써온 김미희, 헌황자 2명에게 각각 국민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성김대건 한국학교의 김미희 교감은 한국어 교재를 제작, 배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콜라 한국문화학교를 이끌고 있는 헌황자 교장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발전에 힘써 왔습니다. 9월 17일과 24일 퀸즈 플로싱 병원에서 무보험 한인들을 위한 대규모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17일은 혈액 취취를 비롯한 예방접종, 24일에는 일반 내과를 비롯한 10여 개 진료 과목에 대한 검진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24일에는 각 전문의들과의 상담도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 간호사협회 한경화 회장은 시간과 금전적 이유로 검진을 받지 못했던 한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고급 SUV가 도난을 당하는 등 한 달 새 4건의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절도범들은 2인 1조로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주택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놓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수염이 덥수룩한 흑인이고 또 다른 용의자는 히스패닉계로 팔에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